할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면 말이 안 나옵니다. 아,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떠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그때 말을 못했을까? 이상합니다. 할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건 말솜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못하는 거야. 하지만 이상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자기 이야기는 못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말을 잘하다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입을 다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허락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질문이 말보다 먼저 옵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힙니다. 그럼 왜 허락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참아야지. 어른들은 바빴습니다. 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차단합니다. 이 말 해도 되나? 분위기 깨는 거 아닐까?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도록 길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란 환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말 없는 사람이 덕이 있다. 입 무거운 사람이 믿음직하다. 말이 많으면 경망스럽다. 이런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랬습니다. 집안에서는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하며 자기 생각을 접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여. 힘들어도 내색하지 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이 없어집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누가 듣겠어? 요즘 애들이 뭘 알겠어? 내 얘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침묵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하루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땠어? 누군가 묻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괜찮았어 라고 답합니다. 별일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왜 진짜 이야기를 못할까요?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기 쉬워서. 다들 바쁜데 내 얘기까지 들으면 피곤하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사실은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지, 걱정 말라고만 합니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냥 조금만 말할 걸. 요즘 외롭다고 말할 걸. 하지만 다음에 전화가 와도 똑같습니다. 또 잘 지낸다고만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납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손주 이야기, 여행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합니다. 나만 별거 없네 싶어서입니다. 남들은 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나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끄덕이며 듣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나도 얘기할 게 있었는데
왜 또 듣기만 했을까? 이렇게 반복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이해 못하면 어쩌지? 유난스럽다고 하면 어쩌지? 그래서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화살보다 빠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합니다.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상처를 줄까봐, 실수할까봐 입을 다뭅니다. 잘못 말하면 어쩌지? 이상하게 들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말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우리는 나라는 이야기를 고정된 실체로 여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느껴. 이 나를 드러내는 건 위험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드러내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상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택합니다. 이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말하지 않은 나는 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한 나만 진짜 나라고 생각할까요? 말을 못하면 나를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침묵하면 나를 드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해야만 나를 증명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도 나는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 모두가 의견을 말합니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 해도 되나 싶어서 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후회합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망설이고, 조심하면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입니다.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침묵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침묵. 체념의 침묵이 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침묵. 배려의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참는 침묵. 이 모든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존재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저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몸은 침묵하는데 마음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말이 있어야 나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이미 나입니다. 그 마음이 침묵으로 있었다 해도 그것도 존재의 한 방식입니다.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침묵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말이 정리돼야만 이야기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전달이 아닙니다. 존재의 흔들림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말이 잘 안 되는데요. 이상한데 기분이 이래요. 이런 말도 이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완성도가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전혀 말하지 않는 것도 다 극단입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하지만 그 균형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건 실패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침묵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밤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내 이야기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던데.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못했던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 오래 나를 조용히 지켜왔던 겁니다. 말하지 않은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도 나였습니다. 침묵 속의 나도 말하는 나도 다 나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당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말이 막히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한 번만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내가 또 조용히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급하게 말을 꺼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침묵하는 나를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침묵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패의 침묵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침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때 한 문장만 꺼내 보십시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분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못한 순간을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조용히 나를 지킨 순간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을 해도 안 해도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나를 조용히 지켜왔던 겁니다. 이제는 그 침묵도 나로 인정해도 됩니다.